안녕하세요. 모리온입니다. 오늘은 턱수염으로 모발 이식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면서 모발 이식에 대한 눈썹 이식에 대한 대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턱수염으로 가능할까? 가끔 보면 이제 자기가 턱수염이 있는데 싫어서 턱수염도 없애고 눈썹도 새로 만들고 싶다. 일거양득 이런 효과를 위해서 턱수염으로 이식이 가능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간혹 또 다리털로 가능하냐, 뭐 심지어 업무로 가능하냐, 뭐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리털을 보면 먼저 다리털을 좀 많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얇은 다리털이 좀 있죠. 예. 특히 이제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더 좀 가늘죠. 그런데 다리털은 우리가 업무랑 좀 비슷하게 많이 꼬여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심지어 머리도 사실은 완벽한 직모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컬이 생겨서 머리카락의 방향이 있는데 다리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랑 다리털을 보면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컬이 된 게 아니라 이 트위팅이 돼 있죠. 회전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리털이랑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눈썹 이식을 하면 그 성질을 갖고 가기 때문에 눈썹이 이상하게 보이겠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반영구 문신이 조금 돼 있으면 그래도 겉으로 보기 조금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면 업무와 다리털의 그 특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데 뭐 꼭 그걸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턱수염. 턱수염 보면 보통 턱수염은 오히려 기르는 사람도 있고 없으면 수염을 만들어 달라고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다 좋은데 오히려 이제 턱수염이 싫어가지고 턱수염의 일부를 눈썹에 좀 심어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다리털이나 턱수염을 할 때는 이 비절개 방식으로 펀치로 뽑아서 하나씩 심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턱수염은 많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다리털처럼 트위팅이 되지는 않지만 조금 굵은 모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좀 뻣뻣하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턱수염이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아프기도 하죠. 이렇게 아플 정도로 조금 까칠까칠할 정도로 조금 굵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절개 펀치로 뽑다 보면 그 자리가 얇은 직경이 작은 펀치로 뽑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흰색 반점 같은 게 살짝 비쳐 보일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괜찮다. 그러면 턱수염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턱수염을 이용해서 눈썹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눈썹 이식에 대해서 한번 눈썹 이식 그냥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발 이식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눈썹 이식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눈썹 이식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눈썹 이식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경험이 많아야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겠죠. 자, 먼저 눈썹 이식은 어려운 이유가 고려할 게 상당히 많아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 맨 밑에 이제 눈썹의 이 디자인, 리디자인, 여러 번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먼저 이제 눈썹 이식을 할 때 뭐 양쪽이 대칭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헤어라인이나 정수리나 이런 데는 조금 비대칭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눈썹은 보통 사람의 수준인 한 2mm 이내의 오차가 나야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우리가 심는 눈썹은 기존 눈썹보다 조금 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2mm 이상 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2mm 이상으로.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썹에 그리고 눈썹을 우리가 리디자인 다시 한다는 말은 누워서 디자인을 하고 앉아서 다시 확인을 해요. 이 환자분이 수술방으로 오시면 제가 디자인을 하고 좌우 대칭 높이 크기 다 폭 두께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쁘게 딱 만들고 다시 앉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부의 탄력,
그 다음에 눈을 감았을 때 떴을 때 우리가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그 이마의 근육 이런 거 다 틀려가지고 좌우가 앉았을 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앉아서 활동할 때 또는 걸어서 활동할 때 상대방이랑 눈썹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앉아서 누워 있을 때랑 큰 차이가 없는지, 큰 차이가 생기면 앉아 있을 때의 기준에서 다시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디자인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눈썹 이식은 반드시 누워서 디자인하고 앉아서 디자인하고 두 번은 겹치고, 그다음 눈썹의 길이도 중요하겠죠. 눈썹은 얼굴에 지붕이라고 해서 눈보다는 더 커야 돼요. 눈보다는 더 안쪽으로, 눈보다는 더 바깥쪽으로 길이가 형성돼야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이분의 이제 눈의 길이가 이거죠. 원래 눈의 길이가 이거보다는 좀 더 바깥쪽, 이분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디자인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분은 원래 눈썹을 보면 좀 끝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거의 조금 바퀴가 잘 없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확실하게 끝에까지 심어줬고, 이쪽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끝에까지 심어줬죠. 예. 안쪽 눈썹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꼭 디자인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눈썹은 뭐 헤어라인이나 정수리를 심을 때는 뭐 컬의 방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데 전체적인 모류만 잘 살펴주면 되는데, 눈썹은 모류도 중요하고 모발 하나하나의 컬 자체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썹은 약간 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으면 옆으로 봤을 때 눈썹이 앞으로 이렇게 치술처럼 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해야지, 피부 쪽으로 붙여서 해야지 눈썹이 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컬까지 다 고려하고 전체적인 방향 당연히 고려하고, 그 다음에 굵기, 눈썹도 이제 우리 뒷머리에서 떼서 굵은 모가 있고 얇은 모가 있는데 그거를 안쪽 끝에, 눈썹 이제 안쪽 중간 끝에가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그 굵기도 다르죠. 그 굵기에 맞게 머리카락을 잘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착률은 당연히 되게 중요한데 수술 후 염증이 생기거나 수술하기 전에 흉터라든가 뭐 반영구 이런 걸 여러 번 하신 분은 약간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대칭 굉장히 중요하죠. 좌우 대칭. 좌우가 비대칭이면 이거 큰일 나겠죠. 상식적으로. 네. 이분을 보면은 맨 처음에 그 눈썹의 끝인 디자인은 이제 인중, 코끝, 눈끝 이 연장선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눈썹의 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눈썹의 높이도 지금 다 잘 맞죠. 그죠? 예. 잘 맞고 폭도 적당하고. 그리고 눈썹이 이제 하나의 작은 한 몇 센치짜리 눈썹이지만 그 안에서도 굵기도 변하지만 방향도 계속 변하죠. 그 방향이 변하는데 그 방향 변한 거를 또 좌우 대칭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라 눈썹 이식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분을 또 다른 한 케이스를 더 보면요. 이분을 보면은 먼저 수술하기 전에 높이가 먼저 다르죠. 그죠? 이분 높이 이거랑 제법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도 약간 좀 틀려요. 예, 이쪽 요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틀리고 요 끝에 좀 더 없고, 그죠? 그러니까 밀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좌우 대칭도 안 맞고, 또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또 다르죠, 그죠? 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눈썹 이식을 한 상태고, 눈썹 이식의 길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 눈썹은 내려가고 밑에 눈썹은 올라가고 이렇게 새 깃털처럼 이쁘게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좀 더, 여기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여기를 좀 더 옅게 해서 자연스럽게, 얼핏 보면 사실은 눈썹 이식한 거를 정면에서 봐도 잘 쉽게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구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턱수염으로 눈썹 이식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고, 눈썹 이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